네, 안녕하세요. 이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BI 기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닌자 트레이더 시스템에서는 BI 기법을 만드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네,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I 기법의 어원을 보면 B자가 볼린저 밴드를 뜻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볼린저 밴드를 뜻하고 그리고 I자는 크게 의미 있지는 않고 그냥 이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네, 이안이 수치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법화를 시켰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우리가 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항목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기법이든 간에 어떤 구간에서 진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이냐. 수익 실현이라든지 또는 뭐 트레일링 스텝도 포함해서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청산을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손절 구간이게 되겠죠. 그래서 손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뭐 이동평균선 기법이든 아니면 뭐 스토캐스틱 기법이든 뭐 MACD 기법이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기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진입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차트를 보고 기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진입에 대한 구간이 명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진입 이후에 수익 실현을 어느 자리에서 할 것이냐. 청산 또는 시장이 조금 애매해서 내가 좀 봤었던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손절을 하든지 마찬가지로 손절을 못하더라도 뭐 평균 단가라든지 이런 데서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영역으로 청산을 하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영역은 손절이죠. 그래서 진입과 손절 라인은 반드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자리에서 진입했다라는 건 내가 손절도 어디 잡을지도 모르고 청산 자리도 어디까지 가져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과 손절 라인에 대한 비율을 또 우리가 뜻하는 용어로 손익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과 그 다음에 수익을 어느 정도의 비율 구간에서 한번 맞춰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오늘은 손익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BI 기법에 대한 진입 구간과 그 다음에 청산 구간, 그 다음에 손절 구간에 대한 관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지금 화면에서는 그냥 캔들만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고 차트상에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지표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네, 지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안에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찾습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으로 구성 항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지표 상황을 수정을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는 20에 기간 20에 편차는 2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인데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은 BI 밴드는 이 편차 값을 수정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기간값도 수정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스윙이라든지 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값으로 변화를 시킬 건데 자, 첫 번째 수치는 저는 기간을 60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중심 라인, 즉 60선을 중심으로 하고 위아래 편차값을 둘 건데요. 상방, 하방에 대한 편차값을 0.5 정도의 수치로 두겠습니다. 이하님 저는 0.6이나 뭐 7이나 뭐 막 올리셔도 되는데 제가 일단은 써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0.5를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값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사용을 하신 다음에 각자 뭐 파라미터 값은 조금씩 수정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60에 0.5 여기까지 바꾸셨으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뭐 플롯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뭐 선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 밴드는 뭐 색깔은 어떻게 하고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니 아니면 중간 밴드는 어떻게 할 거니 하단 밴드는 어떻게 할 거니 물론 이제 중심선도 우리가 그려보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한 밴드 정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상단은 저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 왼쪽 버튼 누르시고 요 색깔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밝은 색으로, 네, 밝은 그린, 로우 그린인가요? 네, 런 그린인가요? 네, 요 색깔로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두께는 한 5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은 그냥 내비 두겠습니다. 하단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음봉을 그래도 아시아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파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면이 지금 어두워서 네, 여기 블루 여기 있네요. 네, 이걸로 두께는 한 7 정도로 해볼까요? 조금 더 두껍게 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키면 자,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동평균선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동평균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지표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살짝 엔벨로프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강연회 때도 엔벨로 사용을 해도 되느냐, 잠깐 참고로 엔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표로 들어가셔서, 네, 여기 지표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마우스 설정 여기 여기 있네요. 네, 지표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또 우리 엔벨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엔벨 자, 엔벨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 MA가 써져 있어서 보통은 이제 2가 먼저 앞에 나오든지 할 텐데 네, 요거 한번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MA 엔벨로프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해도 뭐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죠? 네, 엔벨로프가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언어다 보니까 네, 엔벨로프라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추가 더블 클릭을 하면 아래쪽이 나옵니다. 자, 얘도 기간값을 60으로 한번 바꾸고 자, 엔벨로프의 비율은 퍼센트를 말합니다. 즉 60선을 기준으로 무슨 60선? 여기서 보시면 SMA라고 하면 단순 이동평균선이겠죠. 네, 만약에 뭐 지표들을 보통 지표들이 많이 쓰는 이동평균선은 EMA를 기반으로 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의 지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뭐 비율을 상하단 뭐 한 5% 정도씩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뭐 가운데는 뭐 같이 포함시킨다든지 하고 적용을 시키면 자, 뭔가 하나가 또 채널 같은 봉투 같은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심선 지수 이동평균선 6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5%씩 차이 나는 라인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도 어느 정도 추세는 뭐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면 맞출 수는 있어요. 네, 맞출 수 있고 또 이 레벨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BI 기법을 뭐 같이 응용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큰 근간은 이동평균선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동평균선은 하나의 라인이니까 이동평균선을 쓸 것이냐 또는 이동평균선에서도 고가 이동평균선, 저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쓸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했던 볼린저 밴드를 편차를 수정해서 하나의 채널로 쓸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아예 이 편차도 중간중간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변형들이 좀 나올 때마다 조금 밴드의 이 폭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중심선을 기준으로 동일한 상하방 레인지를 둘 수 있는 퍼센트로 고정되게 그쵸? 네, 퍼센트로 고정되는 봉투 네, 그런 형식의 채널을 쓴다면 엔벨로프를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상 뭐 또 응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의 뭐 평균값들을 편차값들을 응용해서 또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엔벨로프는 지금 우리가 쓸 건 아니니까 삭제를 하시고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지표를 만들 때 저는 어떤 지표든 간에 한번 딱 봤을 때 육안으로 이게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승 가면 그 자리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상승으로 들고 가고 하락으로 가면 그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으로 들고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볼린저 밴드의 우리 BI 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두색으로 표현된 게 상단 밴드고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건
하단 밴드입니다. 그렇죠? 하단 밴드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아직 주가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상승 추세를 돌파, 상단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 자, 그럼 이제 돌파가 되면 무조건 상승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잠깐 돌파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시 하락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맞죠? 네. 돌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돌파가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자, 일단 돌파 에너지가 한번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는 바로 피보나치 비율을 그립니다. 피보나치 비율이 아직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비율을 긋는 방법도 있고 또 HTS에 따라서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긋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거는 되돌림 눌림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라는 높이라고 봤을 때 23.6%니 38.2%니 아니면 절반 0.5 정도 비율이니 아니면 618, 61.8% 또는 786.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비율 중에 또 하나가 893 정도가 있죠. 자, 그럼 피보나치 비율을 불러오는 방법은 그리기 도구로 들어가셔서 그리기 도구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보시면 F8 정도 하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갖고 오셔도 되고 저는 옆에로 좀 빼놨거든요. 자, 여기서 수치를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수준 편집에서 236, 382, 0.5, 618, 764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 항목을 78.6%로 수정을 했고 자, 요거를 한 번 더 확인을 누른 다음에 하나 더 눌러 볼게요. 자, 수정이 된 게 확인이 됐고 추가를 항목을 더할 건데요. 그 항목은 바로 893, 89.3%입니다. 그래서 요 항목까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자, 전체 8개의 가격 수준 레이어가 나오네요. 적용을 시켜주면 자, 아까 안 보였었던 893 레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되돌림 비율을 우리가 찾는 건데, 자, 뭐 아무 자리에서나 피보나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에서는 항상 고점이 밴드 상단을 뚫었을 때 거기서부터의 눌림목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하님 그러면 여기서부터 긋는 게 아니라 여기 돌파될 때부터 그어 봐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제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 저점이 명확하게 보였으니까 그쵸?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어디서 그어야 될지를 좀 더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파동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겠다 하면 밴드가 돌파되기 전에 최저점 여기를 그릴지 여기를 그릴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저점을 그으세요. 별로 차이가 안 나면 만약에 얘가 이만큼 차이 나면 당연히 여기를 그릴까 막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제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긋고 제일 고점이라는 자리까지의 비율, 되돌림 비율을 한번 따져봅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비율을 따질 때 고점과 그 다음에 저점이 있다면 보통 많이 들어가는 비율 조금 236 비율들 뭐 아까 우리 23.6%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382 그리고 0.5 그 다음에 0.618 그 다음에 786 그 다음에 거의 이제 0.893 자, 이렇게 있는데 초보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여기 밑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손절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저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진입을 어디서 해야 될지를 알고 들어가라 말씀드렸잖아요. 진입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면 좋겠냐 일단 처음이신 분들은 618, 786, 893에서 최대한 들어가려고 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매매도 해봤고 자신감 있다 하시는 분들은 382에서 0.5 사이 구간을 추천드립니다. 236짜리는 급증 주절에서는 시장이 눌려줬다가 계속 236 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차트를 좀 훈련도 해보시고, 기법들이, 여기서는 여기까지 안 빠지고, 한 236이나 38에서 지지받고 가겠네. 라는 구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런 구간들이 안 나온다면, 보통은 하락했던 역별에서 상승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 눌림목은 웬만하면 618, 786, 893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장기 역별을 가고 있던 주가가 상승 에너지를 올라타기 시작하면 이 밴드 추세와 그동안의 과거 매물대들의 저항들이 심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개별 종목마다 있을 수는 있으나 웬만하면 눌림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눌림목은 최소한 618대 부근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구글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저점 83달러에서 이 차트가 언제 차트였냐면요. 이때가 날짜가 잘 안 보이네. 네, 아무튼 과거 차트입니다. 네, 구글의 역사에서는 좀 상당히 과거 차트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그려봅니다. 비율을 한번 그려보니까 고가와 저가에 어디까지 시장이 밀렸냐면요. 아까 한 382에서부터 0.5는 조금 이제 훈련하신 분들, 네, 물론 이제 초보분들도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0.38와 0.5 구간이 이 자리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 좀 손실이 났겠죠. 네, 눌림목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시장이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비율 안에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진입이에요. 지금 진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입은 밴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까지의 비율을 그린다. 그 다음에 비율 안에서는 382에서부터 0.382에서부터 0.5까지 여기 구간이 일단은 첫 진입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 다음은 0.618부터 아래쪽은 0.893까지 요 구간까지가 두 번째 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하님 저는 마디값 딱딱 들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382 한 자리만 딱 들어가고 나는 618 한 자리만 들어가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선물이라면 사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할로 들어갔다가 선물은 레버리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절대로 막 함부로 분할 매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마디가 618이든 786이든 893이든 오면 그런 포인트 자리 구간을 들어가는 게 맞고 우리가 선물로 하지 않고 현물로 한다면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미국 주식은 현물로 투자를 하실 거니까 현물 투자라면 분할 관점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또 618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한 여기까지 오다가 618은 정확하게 안 찍고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786까지 와야 되는데 618만 잡히고 뭐 중간에 뭐 70이나 734나 요런 자리까지만 내려왔다가 또 지지 받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100% 피보나치 비율의 정확한 마디값을 뭐 나는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다. 어느 정도의 이런 레인지 구간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진입은 피보나치 비율 안에서 진입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382에서부터 0.5, 그 다음에 618에서 893, 요 구간을 하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수익 청산이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청산에 대한 관점입니다. 진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두 번째는 청산에 대한 관점인데 밴드를 돌파했던 주가가 만약에 밴드까지 내려왔다. 그럼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밴드를 깨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아까 말했던 비율 안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밴드가 일단 깨졌다라고 하면 자, 청산을 첫 번째는 일단은 BI 밴드가 깨진 상황이라면 밴드까지 반등이 오면 밴드의 하단부터 이 상단 구간 안에서 반드시 일부 청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분할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236, 382 뭐 또는 요 구간에서 잡았는데 더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618이나 786, 893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희석시킨 다음에 반등을 줄 때 그 구간이 BI 밴드 하단과 상단 구간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일부 청산을 한다. 이유가 뭐냐면 밴드가 한번 깨지면은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돌파되기 전까지는 이 저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밴드의 저항을 맞고 또다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보세요. 밴드가 깨졌잖아요. 다시 BI 밴드까지 반등을 한번 주는데 밴드의 저항을 맞으면 시장이 재차 밀릴 수가 있어요. 특히 장기 역배열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밴드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내려왔다가 바로 돌파하지 못하면 또 저항 먹고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구간들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반드시 일부 청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이번에 그러면 왜 BI 기법을 쓰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일부 청산하고 만약에 밴드를 돌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밴드의 하단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최소한 추세가 진짜 제대로 한번 터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에 대한 지금 수익 구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차트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시장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면 일단 이런 추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지표도 다 맞을 거예요. MACD도 과열권으로 갈 것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 뭐 스토캐스트도 마찬가지고 RSI도 마찬가지고, 네, 이동 평균설도 골든 크로스 난 다음에 데드 크로스 한 번도 안 나오고 쭉 가는 경우들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추세장에서는 이런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구글 차트만 놓고 보면 요 구간 정도까지 먹을 수 있었겠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를만 포착을 할 수 있으면 진입이 참 좋은 구간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네, 그러나 이제 종목을 보다 보면 어느 자리에서도 포착을 하냐면 이런 자리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자리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뭐 이런 자리에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밴드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종목의 경우에서는 제가 권해드리는 타점은 상단, 즉 밴드 위에 있을 때는 잡기가 좀 부담된다. 무슨 말이에요?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좀 기다려라. 어느 구간, 이동평균선의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구간. 상단과 하단 안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면 밴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기울기가 별로 없이. 근데 밴드를 한번 돌파됐어요. 자, 나는 일단 밴드에 들어오니까 잡아야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구간이 아까 말했던 고점과 저점에 38이나 0.5라면 1차 정도는 들어가 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가 추세가 그렇게 없었던 구간이라면 즉 횡보하거나 장기 하락하다가 이제 밴드 상승해서 살짝 기울기를 올리려고 하는 추세에서는 조금 더 밀릴 수가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울기, 각도와 에너지를 보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밴드 안에서 무조건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렇게 상승 추세 또는 어떠한 채널의 형식을 갖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밴드 구간이 첫 번째 타점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밴드 타점 잘 맞고 시장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깨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바닥권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한 번은 수익을 청산을 하는 거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즉 신규로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관점을 갖느냐? 자, 얘도 보세요. 언제 돌파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들어가려면 물론 방법은 있죠. 고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계속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뭐 제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피보나치 비율. 물론 여기서는 안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기서는 돌파됐다가 했으니까 이번에 이 저점이 의미가 있고 여기서 돌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점에서부터 최근에 올라왔던 고점 한 번도 깨지 않았으니까 고점까지 피보나치 비율을 긋고 아까 언급드렸죠? 어디에서 초보분들은 들어간다? 382에서 0.5 맞죠? 요 자리에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눌림목 자리를 본다면 그리고 올라오면 일단 밴드를 돌파하기 전에 BI 밴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저항.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등이 올라오게 됐을 때 청산을 하고 다시 뚫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재매수의 관점을 갖는데 자, 이제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이제 수익은 제가 밴드 하단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라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세 번째가 바로 손절 라인이 됩니다.
자, 손절 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손절 라인을 잡냐면은요. 밴드를 돌파한 에너지가 밴드를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저점을 여기든 잡았겠죠. 돌파하기 전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을 바로 요런 구간들이 무슨 자리가 되느냐? 손절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돌파해서 나는 피보나치 비율상 뭐 382, 618, 786 해서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점들이 깨진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밴드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살리는 구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꺾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언제 다시 볼까요? 재차 다시 밴드가 돌파될 때. 그 전까지는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알겠죠? 난 예측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다시 저점이 깨진다면 저점이 어디쯤일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계속 추세 따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밴드 저항 맞고 계속 밑으로 꼬라박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수급이나 거래량 동반하면서 BI 밴드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예측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시장이 역배열일 때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추세상 손절 라인을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게 어떤 기준이다? 밴드를 돌파하고 나서 저점.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면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려면 이 저점을 만들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려볼 수 있겠죠?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기준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보면 자, 우리 초보분들은 382, 0.5 여기서부터 들어갔겠네요.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 618, 786, 893까지. 이 비율이 자꾸 사라집니다. 기본 저장을 안 해놔서. 그쵸? 그래서 요 안에서 밑으로 또 잡아볼 수 있겠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763을 786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나를 더해서 하나 더해서 요거는 893 그죠? 요렇게 추가 확인. 그 다음에 요 값을 저장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나는 예를 들면 피보나치 2안 하고 기본값으로 저장. 이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이 값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재 보시면 786과 893까지 다 나오는 모습을 여기 자동 스케일에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요거 체크하고 템플릿 다시 저장해야 되겠네. 저장.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82, 0.5, 요 구간 618, 786, 893. 분할 매수 관점 갖고 첫 번째는 어쨌든 돌파됐다가 눌림목 자리로 보는 거죠. 분할로 들어가고 반등이 오면 밴드에서 한번 자르고 나머지는 밴드 돌파하면 또 계속 가져가고 이제 앞으로 얘도 여기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 가져가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을 못하면 다시 엄청 빠졌잖아요. 맞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떻게 볼까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밴드 돌파해서 이제 추세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수익이면 익절을 일부 하시겠지만 나는 밴드가 깨지지 않을 때까진 더 들고 가야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시장이 여기까지 빠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탈시키지 않고 만약에 밴드 위에서 계속 놀면서 타고 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밴드가 이탈되지 않을 때까지 가져가신 분들은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겠죠. 맞죠?
네, 물론 이제 파동으로는 분석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법상, 이론을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밴드 돌파하고 밴드가 저점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현재 추세상 상승이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밴드 저점 이탈시키지 않으니까 지금 더 가져갈지, 아니면 이 정도 많이 먹었는데 수익을 좀 보고 다음번 밴드에 눌릴 때 한번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한다든지. 자, 일단 구글 차트를 이렇게 한번 봤고요. 다음 차트는 테슬라 차트입니다. 자,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니까 과거의 저점이 여기였었고 최근까지 흐름상 밴드 돌파하고 눌림목으로 나왔어요. 맞죠? 자, 그럼 아까 우리 그렸던 BI 밴드를 돌파하면 피보나치 비율을 여기서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려볼까요? 고가 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을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분할 관점을 가지실 거냐면 382에서 0.5 맞죠?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지면 618, 893까지 추가 매수 자리 이렇게 셋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382와 0.5에서 잡은 건 수익으로 나고 계실 것 같고, 이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또 올라가다가 수익 나다가 또 깨졌어요. 확실히 깨졌죠? 그러면 기존에 잡으신 분들은 사실은 저점이 깨졌으니까 손절을 하든지 청산을 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나는 추가 매수를 기다렸던 분들은 다음 레인지가 618과 893 자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도 올라온 상승에 대한 요게 하락일 수 있으니까. 맞죠?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최저점을. 그쵸? 그리고 이 구간은 물론 파동상으로는 ABC 눌림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온다면 기다렸다가 618, 786까지 내려오나 기다렸는데 어디만 주고 갔냐면 618 부근대만 주고 갔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쵸? 618자리 구간까지는 정확하게 안 들어오고 그 상단에서 지지받고 다시 재차 돌파. 자, 요때는 이제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돌파됐을 때 이걸 눌림목으로 본 사람들은 저점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돌파될 때 스무스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수익을 보다가 나 이 정도면 먹었다 정리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추세를 깨지 않는 이상 계속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필요한 게, 얘도 만약에 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거 깨질 때까지 그냥 계속 여기서 하나도 안 팔고 계속 가져간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깨질 때 요만큼밖에 못 먹는 거지. 맞죠? 상단 돌파했을 때부터 하단까지 구간만. 물론 이제 평균 단가가 좋았다라는 가정하에, 아래쪽에서 잡았을다라는 가정하에 요만큼 먹는 거고, 좀 아쉽잖아요. 요만큼을 놓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이 구간이 왜 저항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BI 밴드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시간 프레임을 다르게 해서 주봉상의 저항인지, 왜냐면 주봉상 여기 위치가 또 밴드 저항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가 우리가 수직선을 한번 잠깐 그리면 요쯤 됐는데 이게 지금 주봉에도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표현은 되는데 밴드 저항은 아니었네요. 그죠? 주봉에서는 월봉상의 밴드 저항이었으니까요. 월봉도 뭐 밴드 저항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추세가 아직은 살아 있었던 구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BI 밴드만으로는 저기가 왜 저항인지 모를 수 있어요. 밴드는 지금 추세로만 보는 지표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밴드를 돌파하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시장 에너지가 계속 꼬물탕꼬물탕 하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면 밴드 추세가 그동안에 상방으로 갔다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도 먹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돌파되기 전에 저점, 고점 긋고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봅니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쵸?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 382에서부터 0.5. 그 다음에 우리 보통은 618에서 786, 893 여기 구간이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요 안에서 잡혔을 것 같고, 반등이 와서 밴드 구간까지 슈팅 나왔고 돌파되지 못하면 한번 자르고 돌파됐으면 이 저점 손절 라인 잡고 매매. 맞죠? 매매를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뭐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하지만 다시 점저점을 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원칙상 이 구간에서는 손절을 치는 게 맞아요. 손절을 치는 게 맞고,
네, 이제 진입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부근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쳐야 돼요. 이하님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자, 이거는 결론적인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추세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밴드를 계속 저항받고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밴드 저점, 이 저점이 깨질 때 손절을 안 하면 어떤 케이스가 나오느냐? 정말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거에 대한 하락 파동이 세게 내려오는 경우에서는 네, 여기 고점과 또 저점의 비율을 또 따진다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임 프레임을 내가 요 안에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것이냐, 네, 저점 고점을 기준으로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눌림목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변형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게 모른다면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되겠죠.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깨졌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다시 밴드를 돌파하든지 아니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아니면 파동이 돌아간다든지 그럴 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고, 근데 테슬라는 여지없이 여기서 한번 또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쵸? 이러면 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릴까요? 이거 손절했더니 날라갔네. 맞죠? 자, 이런 경우들이 매매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채널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는데 내가 손절했더니 올라가고 손절했더니 올라가고 하는 구간들을 보게 되면 그런 구간들은 하락이지만 어떠한 형식으로 하락을 할 수 있냐면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하락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하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서는 채널을 긋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밴드 구간을 돌파했을 때 이 구간이 휩소가 되지 않을까. 즉 돌파했을 때 확인하고 눌림목 자리에 잡다가 전저점이 깨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럴 때는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와 가장 큰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기준으로 또 비율을 그려봐야 됩니다. 전체 비율 단위 618이나 786, 893까지 내려오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요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고, 매매를 하신다고 보면. 그래서 현재 지금 테슬라 차트는, 23년도까지 좋았다가, 일단 24년도, 23년도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다가, 24년도는 아직 전체적인 신호는 하락 채널 구간이 좀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좀 많이 내려왔다가, 요번에 반등을 줬는데, 매매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고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리면은요, 시장 에너지가 어디까지 빠졌냐? 자, 786 레인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가 한 145달러 부근이에요. 그래서 시장 에너지는 현재 거기까지 파동 에너지가 쭉 빠졌고, 단기적으로 140달러 부근, 요 자리를 찍고 893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고요. 시장이 많이 조금 더 흔들어줬으면 사실 얼마든지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날 부근에서 아마 실적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 에너지가 갑자기 급등을 해주고 지금은 조금 아직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기준이 뭐냐면 밴드 추세가 우리가 이렇게 상승으로 갔을 때의 눌림목과 하락으로 갔을 때의 눌림목은 좀 에너지가 달라요. 하락으로 가다가 갑자기 반등 준 거와 상승으로 갔을 때 눌림 주는 거는, 상승 추세인 경우에는 눌리더라도 탄력이 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으로 갔을 때는 올라오더라도 우리 그랜빌의 법칙을 아시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또 밀린다든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추세상으로도. 그래서 지금 보면 테슬라는 그동안의 하락 에너지가 워낙에 강하게 빠졌다 보니 이 에너지를 돌리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라든지 패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매는 해볼 수 있겠다.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테슬라는. 자, 바닥권이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 아까 786 자리에서 반등은 한번 나왔는데 지금 비율상은 밴드를 한번 돌파를 했잖아요. 그쵸? 돌파를 하면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보면 됩니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알겠죠? 이 비율을 그리고 어디에서 초보분들은 진입을 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진입은 382에서 0.5. 자, 진입을 했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챙길 수가 있었겠죠. 수익을 챙기고 저라면 좀 관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요 밴드가 확실하게 추세를 좀 돌리려면 다소 시간이라든지 관점상 에너지가 좀 필요할 거니까 그걸 돌릴 만큼의 강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빠르게 돌리는 패턴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위에서 어떻게 될까요?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382와 0점은 이제 타점으로서는 끝났고, 다음 타점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어디? 618부터 893 레인지. 이 구간은 또 한번 내려와도 또 단타로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되겠다.
추세상, 네, 테슬라를 매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정도만 더 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플입니다. 네, 저도 애플 유저고요. 자, 일단 6월 달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확실히 있어서 그런지 추세가 지금 밴드 위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밴드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 맞죠? 네, 밴드 위에 있으면, 그리고 밴드 밑에 있으면 일단 하락 추세, 그게 조정이든 단기 조정이든 하락 추세의 관점으로 본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아직은 밴드 위쪽에 있는 포지션이고, 당연히 요 밴드를 깨지 않는 이상, 또는 저점이 어딜까요? 165달러 부근이죠. 그래서 요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눌려도, 네, 지금은 아직은 못 들어갈 것 같고, 만약 시장 에너지가 좀 눌린다든지 하면 밴드 부근부터, 또는 고점과 저점의 382 0.5 또는 618 786부터 이런 자리에선 들어갈 수 있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면 밴드를 돌파하고, 네, 이 구간이었을 것 같아요. 밴드를 돌파하고 나서 시장이 눌려줬는데 아마 좀 많이 눌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눌려줬는지 한번 보면 피보나치 비율상 한 382 정도까지는 눌림이 나왔었네요. 그렇죠? 382 정도까지 딱 밴드 구간, 네, 정도 안에서 타점이 잡히고 시장이 아주 그냥 이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제가 보는 이쁜 차트는 밴드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예요. 네, 아까 우리 하락 채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로 또 상승 채널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들을 쭉 연결을 하다 보면 저점도 연결하시고요. 하나의 평행 채널 값을 가질 수가 있고, 네,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네, 그쵸? 네, 여기 구간.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시장 에너지가 흔들어주는 구간은 만들어줬지만, 오늘 배웠던 우리의 BI 밴드 기법이라면, 어디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밴드의 하단 자리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이 몸통 정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하실 때 BI 밴드를 이용하고 피보나치 비율이랑 같이 접목을 한다면 좀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내가 잘 쓰고 있는 지표들을 한두 개 더 첨가해서, 네, 진입에 대한 또는 손절에 대한 아니면 청산에 대한 기준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는 훈련 정도만 하신다면, 그리고 이러한 매매에 대한 사고를 가지신다면, 네, 분명히 좋은 기법들을 만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BI 기법의 이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